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또 랩런트들에게 개인화시키고 질문 훈련시키고 또한 앞으로 더욱더 복음이 개인화된 우리 자신과 제자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그러면 오늘 내용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라서 어렵진 않으실 것 같은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아는 거다 보니까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은 잘 모르는데 밑에 내용은 봤는데 위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네, 위의 내용은 뭐 근데 이 아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네네네. 그래요? 그래요? 왜 저기 뭐 이제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 거는 그렇지.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형이 볕단, 볕단을 응. 갖다 주고 동생이 또 응. 갖다 주고 그러다가 응. 어느 날 가다가 이렇게 응. 마주치는 그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응.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서 이거 있었잖아. 농부 이야기, 두 농부. 응. 네네.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있었던 게 그게 원래 탈무드 내용을 가지고 한국에서 교과서로 실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조는 탈무드였나? 그랬나 본데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여튼 근데 그 내용 하나 듣고 그렇게 원수가 되는 문제가 갑자기 화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잘 싸우고 화해도 빨리 하고. 이게 좀 설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돈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돈- 갑자기 돈- 돈인지 근데 뭔지 어쨌든 아니 밑에 내용을 보면 응. 밑에 내용을 보면은 꼭 뭐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고 싸웠던 건 아닐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유산 분배로 인한 싸움이니까 누가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근데 왜 여기서 어린 시절에 독일, 러시아, 만주 등지로 피신하며 함께 도망을 다니며 자랐기 때문에 뭐 우애가 두터운 형제였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다녔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 뭐 이렇게 고난도 같이 같이 했는데 그렇지. 그렇게 어머니의 유언을 그런데 어머니의 유언을 둘러싸고 싸움을 벌여. 엄마가 뭘 이상하게 뭐 했나 봐요. 적절하게 공평하게 안 하고 애매하게. 편애를 해가지고 동생을 더 많이 줬는지 형을 더 많이 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읽으면서 참 원수도 쉽게 지고 화해도 잘 들면서 그러면은 이제 초청해서 들었을 때 이 형과 아우는 뭔가 이렇게 화해할 그런 어떤 접촉점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 먼저 이렇게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마음 속에는 옛날에 둘이가 너무 그렇게 사이가 좋고 그렇게 형제 우애가 좋았던 그것으로 이렇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커플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왜냐면 이제 기분과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어색하고 하길 수 없는 그 찰나에 이 사람이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화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 상한 마음 그대로 그 상태로 계속 그렇게 있었다면 과연 이 말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탈무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관계, 형제간에 그렇게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한구 속에는 있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제목이 그래서 형제 애고. 제목이 네. 형제 애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은 서로 자기에게는 싸울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고 말했고, 그리고 동생은 형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한탄했고, 형도 이제 서로 그 뭐냐면 뭐 돈이나 뭐 이거 이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잃었다는 거. 그 형을 잃었다, 동생을 잃었다, 이런 거,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서로 각자 똑같이 그랬다는 게, 그게 또 어떻게 되면 그게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들은 뭐 그러면 만약에 형이 뭘 잘못했다? 동생이 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형을 잃었다. 나는 동생을 잃었다. 이렇게 그 얘기의 포인트가 그게 되는 게, 두 사람의 어떤 뭐 생각의 차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 유언을 해석하는 것에 차이가 서로가 뭐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럴 수는 있었지만, 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는 서로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를 가장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해가 되는 부분들 좀 느끼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을 잃는 것보다 인간관계를 잃는 게 가장 많이 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물질이나 재물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재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차라리 없는 집 같으면 뭐 기대도 안 하지만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을 남겨두고 갔을 때 그것 때문에 그 형제 자매 이런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단은 돈이나 물질을 이용해서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깨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그거 잃는 게 사실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부부 사이에 왜 우리 이렇게 뭐 TV 같은 데 보니까 뭐 차트를 달리는 남자인가? 거기에 보니까 로또 당첨했다가 망한 인생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뭐 11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프로가 좀 재밌어요. 그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 일어났던 경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진짜 다 폭망하더만. 다 이렇게 엄청난 그 로또나 이렇게 복권, 외국 복권은 뭐 수백억씩 받기도 하고 막 그렇대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결국은 보니까 다 관계 다 깨지고, 예, 뭐 심지어 이제 완전 이제 인생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 정말 이게 엄마의 어떤 그 유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단의 전략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 돈은 정말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선하게 벌어야 되고 또 규모 있게 써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관계를 다 깨버린다면 이게 정말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 사람은 어릴 때 그 좋은 추억도 있었고 또 형제 우애관이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먼저 손을 뻗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게 화해하고 싶고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졌어도 사실은 그 마음 저 깊숙이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전에 그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은 다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누가 이렇게 좀 중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먼저 이렇게 좀 용기 있게 손을 내밀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었어요. 예. 저는 아까 그 질문 올렸잖아요. 거기서 저번 주도 그렇지만 도대체 우애가 두텁다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저는 그게 또 참 다시 한번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싸울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말은 했지만 둘이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싶은 상태. 싸울 생각이 조금도 없다면 두 형제 중에 한 명이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재산보다 그 형이 더 좋고 재산보다 그 동생이 좋다면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은 우리 뭐 좋을 때 좋죠. 근데 자기 이익과 손해가 됐을 때는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3장이 그러니까 형제고 부모고 자식이고 모두 간에 정말로 근원적으로 나의 그런 그 포인트 있잖아요. 내가 못 참는 양보 안 되는 포인트. 그거를 건드리면 인간은 우애고 사랑이고 뭐고 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루아침에 형제도 없는 거고 하루아침에 부모도 없는 거고 그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싸우고 싶진 않지만 싸우고 있는 상태. 이게 창세기 3장에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내 욕심과 내 동기를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흐름. 그게 조금 발견이 됐고 그리고 그 오랫동안의 그 깊은 불화가 있었지만 여기 뭐 좋은 그런 탈무드 얘기를 통해서 깨달으니까 이게 잠깐 나의 그런 나중심이었구나를 깨달으니까 또 하이는 했겠죠. 하지만 진정한 하이니까 또 어떤 그런 프레트가 오면 또 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진정한 하이일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로 근원적인 것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틀어지고 또 하이하고 또 틀어지고 또 하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진짜 안 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겠구나. 저는 조금 또 그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예. 네. 네. 그 다른 분들. 전사님은 뭐 이야기하실 거 없으신가요? 다른 분들은 한마디씩 다 얘기하셨는데. 벌써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좀 갔다 와가지고. 네. 이제 들어와가지고는. 그러면 그거 탈무드 거 하면 돼요? 네. 네. 그거를 보면서 그걸 좀 빨리 읽어보긴 했는데, 원래는 사이가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그 유언 때문에 이제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강연을 듣고 이제 서로 말하자면 이제 서로 마음을 주는 쪽으로. 근데 이제 그게 옛날에도 이거 되게 유명한 탈무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한 사람이 누가 먼저 이렇게 그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품고 가느냐. 오늘 말씀하고도 약간 좀 저는 맥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어떤 나쁜 거 잘못된 거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저 둘이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벽을 다 허물고 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품고 끌어안으면 그 마음이 이제 결국 물질로도 전달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도 이렇게 전달이 돼서 그 상대방에게
그 벽을 이렇게 허물고 같이 이제 소통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게 참 아까 제가 종이 그 페이퍼 봤는데 그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소통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통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소통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될 때 그때 사람과의 관계도 소통이 되고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헤아려지고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탈무드도 그런 어떤 소통과의 진짜 소통을 이루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오늘 얘기를 않겠나. 하시더라고 아까. 그래서 안 되겠다고. 네. 그래서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가 뭐 이렇게 심오한 아주 심오한 내용은 아닌데 좀 단순한 내용인데 자, 이 단순한 내용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거나 좀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여기다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는 일단은 뭐 형제 뭐 위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보통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익 손해에 걸려서 싸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익 손해가 좀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줬다는 거에 굉장히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오해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트러블이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이제 이미 많이 포럼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근데 오늘 뭐 위에 형제들 얘기 보니까 솔직히 이게 사람이 나중심이라는 걸 가지고 좀 포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먼저 화해하냐 누가 먼저 얘기하냐 이거 가지고도 솔직히 화해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내가 먼저 얘기 안 할 거야. 제가 자존심. 미안하다고 할 자존심. 때까지 절대 얘기 안 할 거야. 저는 이런 것도 작용을 했다고 보거든요. 이 사건이. 예, 저도 자존심 생각했어요. 네. 그냥 쓸데없는 거죠. 쓸데없는. 이제 쓸데없는 자존심인데 근데 쓸데없는 자존심이지만 사람들은 자존심을 세우거든요. 특히 남자들이 더 그렇죠. 여자는 자존심을 세우면 좀 잘 힘들죠. 여자분들이 이제 자꾸 실수하는 게 이제 남자분들 자존심을 건드는 말을 딱 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세워주기만 해도 그냥 남자들 알아서 잘하는데 그걸 슬슬 긁으면서 당신이 그래갖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요. 거기 잘 걸리잖아. 네. 그 남자분들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분노감이 막 올라오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게 이제 초토화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은 잘하는 거 없어도 잘한다 해주면 잘해요. 그래서 거의 그러잖아요. 이게 아들 하나 더 있다고 이제 큰 아들이라고 보통. 네. 근데 그렇게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잘하는 걸 세워주면 좋은데 못하는 거 계속 지적하면요. 이게 은근히 말하는 사람은 이제 바로 화를 내고 말 안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 경우가 많죠.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담아놓을까요? 안 담아놓을까요? 담아 놓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은근히 신경이 안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화를 안 내지만 영적 상태가 좀 안 좋으면은 저도 이제 버럭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요 사람이 나중심이라는 게 그만큼 강한데 이 내용이 특히 이익 손해가 걸려 있는 데다가 이제
관계 속에서 이미 이제 뭐냐면 서로 간에 이제 트러블이 생겼어. 이제 이러니까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이게 유산 싸움이라고 하면은요 저희 집안도 할 말이 있거든요. 저희 큰 이제 그러니까 우리 큰애 삼촌이 그러니까 되게 지금 잘 살아요. 근데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평생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이제 딸들한테는 유산을 안 주고 아들들한테는 유산을 다 줬는데 딸들한테 가야 될 유산 몫을 큰아들한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n분의 1로 따졌을 때 이제 큰아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딸이 이제 그 다섯이 있는데 그 5명의 분량까지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4이 있거든요. 딸 5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큰애 삼촌네는 6목이 간 거죠 한마디로. 예,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제 큰 이모도 그렇고 이게 그거 갖고 얘기를 안 했어요. 원래는 이제 증여를 그래서 살아계실 동안에 다 했는데 이제 큰 애삼촌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이제 농사짓기 힘들고 나이도 들고 그러시니까 거기가 또 마침 공단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딱 바뀌면서 땅값이요 엄청나게 농지라서 안 비쌌는데 땅값이 원래 농지 때보다 몇십 배가 오른 거예요. 그래갖고 땅을 팔아서 한마디로 이제 100억 이상이 이제 나오는 거죠. 완전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건물 사시고 아파트 몇 채 사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 사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왜 가만히 있어 그거? 어? 이거 왜 가만히 있어? 그거 너 가만히 있지 말고 그거 유류분 청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갖고 받아내야 된다고 그거.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옆에서 딱 들으니까 그래야 되나? 막 생각이 잠깐 들어오더라고요. 잠깐.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창세기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신 거죠.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지극히 큰 방패 너의 큰 상급이다. 이제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었노라고 말해야 되는데 저거 유산 조금 저거 이렇게 받는 거 저거 이렇게 되는 그거 마음에 담아놓고 한다. 그 문제 아니냐. 딱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가 되는데 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요 그 막 이렇게 했던 사촌 있잖아요. 그 사촌은요 자기는 받았어.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쪽은 친가 쪽이니까 우리 외삼촌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받아야 되지 않아라고 했던 애는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집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했다니까요. 걔는 훨씬 저보다 나은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요 이 친구가 쫄딱 망했어요. 네. 코인 있잖아요. 코인 뭐 이거 할 때 뭐 코인하고 뭐 주식 이런 거에다가 돈을요 융자로 받아갖고 몰빵했다가 완전히 떨어져갖고 완전히 뭐 집도 날리고 뭐도 날리고 다 완전히 쫄딱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막 힘들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전달되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돈이 있다 없다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보고 주시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기준이 자꾸 뭐에 되냐면 뭐 내가 많이 가졌니 안 가졌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더 가졌다 근데 못 가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가문에서 그 유산 싸움을 해갖고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사실은 그냥 거기 안에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타협해서 좀 받은 사람이 좀 다른 사람 나눠주고 그러면서 좋게 좋게 서로 소통을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불통인 거 자꾸 우리 전사님도 얘기하시지만은 불통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통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는 아까 우리 김지원 사님도 얘기했고 다들 얘기하셨던 게 이제 근본 문제와 그런 부분들의 상태인데 이게요 굉장히 깊은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 나눠야 될 건 뭐냐면 그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 딱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을 과연 사람들이 내려놓고 나중심을 내려놓고 소통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 그게 전부를 가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탈무드 내용에서는 그래도 그 이야기 교훈을 듣고 내가 우리끼리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것인데 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서로 형제가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양보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형제들끼리 소통이 되어지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지만 막상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내가 되겠냐? 막상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한테 뭐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내 거를 내 기준을 좀 내려놓거나 그게 과연 되겠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안 묶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랩런트들이 야, 너 이런 경우 너 친구랑 많이 싸웠는데 친구가 막 너한테 함부로 했는데 그러면 너가 그 친구하고 막 싸우고 난 다음에 뭐 그거 갖고 화해하고 이렇게 풀 때 어떻게 할 수 있니? 그럼 어떻게 하니? 그럼 어떻게 이 부분 풀면 될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내용들 되게 많이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학교 안에 애들 중에서 되게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나 중심의 끝판왕인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런 거 가지고 되게 소통하기도 되게 좋고요.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도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은요. 뭐 대학 청년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 청년 되면 아예 날 것이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완전 이제 사람한테 비이고 막 힘들어지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조금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나중심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을 어떻게 기를 것이고 어떻게 그거를 생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제 포럼들을 같이 해주시면은 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 개인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야기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조금 랩런트들을 좀 다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야기 중에서 되게 심오한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지만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자기 관계, 자기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개개인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남하고 오해가 돼 있거나 이렇게 관계에 걸리는 아이들이 좀 이야기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주로 어떤 관계에 걸리니 이런 얘기를 여기서 나누기 참 좋고요. 그럼 네가 이렇게 사람하고 걸려서 맨날 화가 나거나 싸우게 되거나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부분이 있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질문하면서 소통하기가 참 좋죠. 그러면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이게 여기 형제애지만 진짜 사람과의 사랑 여기 형제애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면 형제애라는 게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소통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좀 속에 있는 걸 끌어내기가 좋겠죠. 왜냐면 이 탈무드나 이게 탈무드 하브루타의 특징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 내 얘기를 하게 만드는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교훈을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내 삶에 응용하고자 하는 목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한다 아니면 가족을 사랑한다 그 이웃을 사랑한다 뭐 이런 부분하고 이제 확장이 되죠.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냐고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죠.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 입장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충분한 상황을 이해하라는 거잖아요. 거기 굉장히 많은 얘기할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간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양보도 할 수 있고 서로 오해도 풀 수 있고 그럴 것인데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되고 또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9가지 흐름, 9가지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그 부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연달아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